여러분, 저는 올해 75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나이가 되면 매일매일이 다 똑같아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7시 정각에 집을 나섭니다. 우리 동네 은행나무 공원까지는 걸어서 딱 10분이에요.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으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죠.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32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다가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아들, 딸은 다들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아침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공원에 가면 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게이트볼 치시는 할아버지들,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하는 아주머니들,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다들 아침형 인간들이죠. 저는 주로 벤치에 앉아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고 공원 한 바퀴 걷고 다시 벤치에 앉아서 하늘 보다가 집에 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 하루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달랐어요. 월요일부터 공원 분위기가 묘하게 어수선했거든요. 평소엔 조용한데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거리는 느낌이었죠. 화요일 아침에는 공원 입구 쪽에 경찰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아는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전날 밤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녔다나 뭐라나 별거 아니겠거니 했죠. 수요일엔 제가 늘 앉는 벤치 옆에 낯선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백팩이었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30분쯤 있다가 보니까 그 가방이 그대로 있길래 공원관리사무소에 신고했어요. 목요일 아침엔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모자 쓰고 마스크 낀 남자가 공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 마스크 쓰는 사람 많으니까 이상할 건 없지만 그 남자는 뭔가 달랐어요.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휴대폰으로 뭔가 사진을 찍는 것 같았거든요. 교사 생활 30년 하면서 제일 많이 기른 게 관찰력이에요. 아이들 표정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남자가 신경 쓰였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7시에 공원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은행나무 잎사귀 사이로 반짝반짝 들어오고 바람도 선선하고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죠. 벤치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10번씩 돌리고 무릎 굽혔다 폈다 하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목요일에 봤던 그 남자였어요. 여전히 모자에 마스크 차림이었고요. 가까이서 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175cm 정도 평범한 체구였고요. 근데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스크 때문에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눈에서 뭔가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가 제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오더니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뭔 소린가 싶었죠. 요즘 공원에 이상한 사람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이 사람도 그런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려는 건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제 쪽을 보며 말했죠.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 있으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남자는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거죠?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따라오려는 건 아닐까? 요즘 독거노인 대상으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많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운동할 거예요. 볼 일 있으시면 가세요. 남자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공원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 칙 하는 소리였어요. 공기 빠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기계 작동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요일에 봤던 그 검은 백팩이었어요. 아,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싶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가방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가 제 시선을 따라 가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세요. 빨리요. 이번엔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그제야 저도 심각성을 느꼈죠. 뭔가 정말 큰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공원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게이트볼 치는 할아버지들,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까지. 만약 정말 위험한 거라면 이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저 가방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로 날 구하려고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32년 교사 생활하면서 사람 눈 보는 법은 배웠거든요.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자는 저를 공원 출구 쪽으로 밀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2죠. 은행나무 공원에 수상한 가방이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전화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공원에서 우리 집까지 10분 거리를 5분 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거실 창문으로 공원 쪽을 봤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심장 박동이 조금 안정되고 나서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 7시 20분경 북구 은행나무 공원에서 의문의 가방이 발견돼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원 반경 100m를 통제하고 시민들을 대피시켰으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서 가방을 수거해 조사 중입니다. 신고자 A씨는 며칠 전부터 이 가방이 방치돼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오늘 아침 가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CCTV 영상이 나왔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모자에 마스크를 쓴 그 남자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제가 허둥지둥 공원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방 내용물을 정밀 분석 중이며 장난인지 실제 위험물인지 확인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신고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만약 그 남자가 없었다면, 만약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벤치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니까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요. 경찰서에 가니까 그 남자도 와 있었어요.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40대 아저씨였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저도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 가방이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고 괜히 신고했다가 민망할까봐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만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규칙적인 분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할머니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떠날 텐데 할머니는 한참 계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관찰했던 게 아니라 걱정했던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열기 전에 공원을 산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자주 오다 보니 이상한 걸 눈치챘던 거죠. 경찰 조사 결과 그 가방 안에는 다행히 폭발물은 아니었지만 불법 개조된 전자기기들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뭔지는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요. 어쨌든 위험한 물건이었던 건 확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뉴스만 켜면 사건, 사고, 범죄 이야기뿐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저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남자를 의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구해줬어요.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교사 생활 32년 하면서 아이들한테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남에게 친절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런데 정작 저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도 의심부터 했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선의를 베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다시 매일 아침 공원에 가요. 여전히 7시 정각에 나가서 똑같은 벤치에 앉아서 스트레칭하고 산책합니다. 근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 얼굴이 다 눈에 들어와요. 매일 조깅하는 젊은 아저씨, 요가하는 아주머니들, 게이트볼 치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철물점 아저씨까지 다들 각자의 아침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군가는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어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젊은 여자분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전 같았으면 무심하게 방향만 가리켰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걸어가며 알려줬어요. 그리고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 줬죠. 별것 아닌 일이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고맙다며 웃는 얼굴을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 차갑고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벽을 쌓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벽 뒤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순간에 낯선 사람을 구하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멈춰서는 사람들이요. 그날 아침 저한테 집으로 가라고 말해준 그 남자처럼요. 저는 이제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건 첨단 기술도 대단한 발명도 아니라는 걸, 바로 남아있는 선이라는 거요.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 마음. 그게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도 저는 공원에 갑니다. 7시 정각에 집을 나서서 10분을 걸어요. 벤치에 앉아서 스트레칭하고 하늘을 보고 산책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날 받은 선의를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를 구한 그 한마디처럼요. 지금 집으로 가세요. 그 말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